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청강문화산업대학교에서 게임 수학을 가르치고 있는 이두구입니다. 새학기가 시작되니까 요즘 학생들이 저에게 교수님, 저는 수포자인데 게임 수학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는 질문을 종종 하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수포자를 위해서 게임 수학을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한번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사실 저도 학교에서 게임을 가르치다 보니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는 주제인데요. 본격적으로 수학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전에 개인적으로 어떻게 저는 게임을 수학을 정리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수학이라는 학문이 굉장히 방대하고 각 분야별로 이제 깊이가 있다 보니까 비전공자인 제가 수학을 알려드리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이러한 부담을 덜기 위해서 제가 처음 가르칠 때 가장 중요했던 부분이 저 자신이 스스로 가르치는 내용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제 수업은 게임 회사의 프로그래머로 취업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학이라는 학문적인 관점보다는 실용적인 관점에서 수학을 가르치자라고 생각했었고, 이를 위해서 수학에 관련된 수업을 위한 게임 수학에 대한 프로그램을 직접 만들어서 제가 가르치는 내용들을 프로그램으로 직접 검증하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보이는 화면은 수업 커리큘럼을 위해서 제가 직접 만든 프로그램의 모습입니다. 보통 3차원 그래픽을 다룰 때에는 게임 엔진을 쓰거나 다이렉트X, 오픈GL이라고 불리는 그래픽 라이브러리를 사용하는데, 저는 이런 것들을 사용하지 않고 순수하게 운영체제에서 점 찍는 기능 딱 하나만 사용해서 모든 결과물을 직접 만들었습니다. 간단한 마인크래프트 캐릭터가 보이니까 단순하네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지금 보이는 것처럼 상용 게임 엔진이 사용하는 캐릭터들도 모두 다 문제없이 응용하면 구동시킬 수가 있습니다. 스스로 여러분들이 이 정도까지 구현할 수 있다면은 게임 제작에 기반이 되는 중요한 수학과 그 메커니즘을 다 이해했다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왜 다이렉트X나 오픈GL과 같은 그래픽 라이브러리를 사용하지 않았을까요? 그래픽 라이브러리를 사용하면 고속으로 3차원 그래픽에 관련된 연산 과정을 그래픽 카드한테 모두 이렇게 일임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렌더링 파이프라인이라고 불리는 핵심 과정에서 사용되는 수학이 어떤 것인지 이런 것들을 직접 알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 제조사에서 배포한 문서를 보고 이렇게 구현됐구나라고 그냥 그 책을 보면서 이해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직접 저는 렌더링 파이프라인을 흉내내서 만들어 보고 여기에 사용된 수학에 관련된 내용과 정의, 이론들을 하나씩 다 검증했습니다. 수학에 관련된 프로그래밍 모듈 또한 남이 만든 것을 사용하지 않고 제가 직접 밑바닥에서부터 하나씩 만들어서 직접 구축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나씩 만들어가는 과정이 저 개인적으로 있어서 굉장히 큰 의미가 있었고요. 아마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도 자기가 직접 하나씩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들이 비교가 안 되게 유익할 겁니다. 보통은 수학을 공부한다고 하면은 중고생 시절로 돌아가서 참고서에 나와 있는 공식을 암기하는 공부 방법을 많이들 생각을 할 텐데요. 저는 이 방법은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다시 수학을 공부한다고 마음먹고 참고서를 사서 조금 이제 펼쳐봐도 이게 아마 포기할 겁니다, 금방. 이 수학은 공부해야 되는데 참고서에 나오는 수학이 어떻게 게임 개발과 연결되어 있는지 정말 이제 알 수도 없고 이 모든 거를 다 공부하기 너무나 막막합니다. 저는 이 프로그램을 직접 구현해 보면서 이 프로그램에 사용되는 수학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꼼꼼하게 하나씩 다 정리해 봤습니다. 덧셈과 곱셈만 할 줄 아는 사람 대상으로 말이죠. 수학에서 더 이상 반박하지 못하는 자명한 명제를 공리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공리에서 출발하면서 하나씩 쌓아 나가면서 프로그램을 구현하는 데 필요한 수학에 관련된 정의와 공식들을 쭉 나열해 봐서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학생들한테 가르칠 내용을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이 정리된 결과를 살펴보니까 게임 개발을 위해서 알아야 될 수학이 적지는 않았습니다.
삼시수 이제 대학교 수업으로 기준에 삼시수 두 학기 1년 과정으로 설계하니까 좀 빡빡하게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해서 정리된 내용들을 분류해 보니까 다음과 같이 세 가지 정도로 나눌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공간에 대한 수학입니다. 두 번째는 물체에 대한 수학이고요. 세 번째는 회전에 대한 수학입니다. 지금 언급한 이 세 가지 수학이 어떤 것인지 제가 하나씩 설명할 텐데, 먼저 공간에 대한 수학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보통 게임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사는 현실 세계를 모방한 이제 가상 세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게임 세상이 현실 세계랑 똑같구나라고 보통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 현실 세계가 움직이는 원리와 게임 세상이 움직이는 원리는 완전히 다르다고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현실 세계의 공간은 우리가 느끼고 인지하고 살아가는 환경이고 아직 명확하게 규명된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컴퓨터로 구성된 세계는 수의 기반에서부터 모든 것이 쌓아 올려진 굉장히 명확한 시스템입니다. 자, 이것을 수학에서는 벡터 공간이라고 하는데요. 이 벡터 공간이라는 것은 실제 우리가 살아가는 공간을 의미한다기보다는 수의 체계를 기반으로 해서 쌓아 올린 다차원의 데이터라고 그냥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벡터라고 하면은 중고등학교 과정에서 배운 지식으로 우리가 살펴봤을 때 보통 크기와 방향을 가진 대상이라고 이해를 하는데요. 스칼라도 마찬가지로 그 크기만 있는 물리량으로 보통 이야기하죠. 자, 이런 것들이 물리학에서 이야기하는 벡터와 스칼라의 정의인데, 이로부터 도출된 물리 공식을 실제로 우리가 게임에서 사용해 가지고 이렇게 게임을 구현을 하는데 씁니다. 하지만 저는 가능하다면은 이 벡터와 스칼라의 정의를 수학에서 이야기하는 정의로 먼저 공부하라고 권장하고 싶습니다. 수학에서 이야기하는 벡터의 정의는 벡터 공간의 원소이고요. 스칼라는 채집합의 원소라고 합니다. 굉장히 난해한 개념인데요. 이것들은 그냥 우리가 이제 사용하는 수와 그 연산, 덧셈과 곱셈 같은 연산이 만들어내는 일종의 시스템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개념들이 좀 어려워 보이긴 해도 사실 수와 덧셈과 곱셈 같은 연산만 알면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개념입니다. 수포자라 할지라도요. 지금까지 제가 진짜 많은 수포자를 가르쳤는데 조금 이렇게 생각해 보라고 이렇게 과제를 주고 하면은 그렇게 어렵지 않게 다들 이해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수학적 의미의 벡터와 스칼라의 개념을 잡는 것으로부터 모든 이제 그 가상 공간의 기반이 시작이 됩니다. 다차원 데이터가 만들어지고 이것들을 저희가 색상을 입혀가지고 모니터 화면에 표시하게 되면은 현실 세계와 그럴듯한 가상 세계가 만들어지는 것이죠. 제가 직접 구현하고 정리해 보니까 이 가장 밑바닥에 있는 원리를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했었어요. 나중에 기회가 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다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가상 세계가 구축된 원리를 파악했다면 이제 우리가 원하는 모습으로 이 가상 세계를 변형해야 됩니다. 이것을 수학에서는 변환이라고 합니다. 트랜스포메이션. 1초에 60프레임을 찍어내는 게임의 특성상 이러한 변환 과정은 빠르고 단순하고 명료하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를 선형 변환이라고 하고요. 영어로는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하는데요. 이 선형 변환 과정을 통해서 빠르게 공간을 변형하고 이 변환된 공간도 다시 원래대로 돌리는 것도 가능해집니다. 현실 세계에서 우리가 느끼는 공간은 하나뿐입니다. 하지만 수가 만들어내는 공간은 수의 개수만큼 무한합니다. 어떤 모델링을 한 이 물체를 게임의 스테이지에 올리고 이것을 카메라가 바라보고 이 바라본 화면을 모니터에 이렇게 투영해주는 이런 이제 과정에 굉장히 많은 다양한 공간이 사용됩니다. 보다 그럴듯한 모습을 화면에 보여주기 위해서 게임 개발자들이 나름의 공간 변환 체제를 이전에 다 만들어 놨어요. 이것을 렌더링 파이프라인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일반적으로 지금 화면에 보이는 다음과 같은 공간과 변환들이 사용이 됩니다. 이러한 체계가 만들어졌으니까 이제 컴퓨터한테 일을 시켜야겠죠.
이를 지시하기 위한 도구가 바로 수학의 행렬입니다. 행렬은 컴퓨터로 하여금 가상 공간을 빠르게 변화시키도록 지시하는 일종의 명령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앞서서 언급한 렌더링 파이프라인에서 사용하는 공간을 변환할 때 사용하는 것들이 다 하나씩 행렬에 대응되고요. 이미 렌더링 파이프라인이라는 것은 다 이미 완성되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사용되는 행렬도 다 정해져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원하는 공간 변환을 이렇게 실제로 구현하기 위해서는 주어진 행렬을 그냥 암기하는 것이 아니고 행렬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그것을 어떻게 내가 설계해야 되는지, 이 기본 원리를 이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행렬로 공간에 대한 변환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 메커니즘을 이해했다면 그 다음으로 알아둘 것은 평면의 방정식입니다. 평면의 방정식을 사용하면은 이 여러 개의 평면을 사용해서 공간 안에 자신의 영역을 구축할 수가 있습니다. 구축된 영역 안에 자신의 영역 안에서 어떤 작업을 할지 이 수학을 사용해서 우리가 지정을 할 수가 있게 되는데요. 대표적인 예로는 카메라가 보는 영역에 해당하는 절두체가 있습니다. 프러스텀이라는 절두체가 있는데 이 절두체는 6개의 평면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게임의 특징인 보이는 물체만 걸러내서 렌더링하는 이런 수학적인 메커니즘이 만들어내게 되고요. 이렇게 해서 1초에 60프레임이라는 빠른 렌더링이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이 외에도 사용 공간에서 삼각형을 분할하는 그런 조금 고급적인 주제도 있고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우선은 여러분들한테 제가 권장하고 싶은 거는 벡터 공간, 벡터 어떤 수의 체계 이런 부분들을 먼저 탄탄하게 이해를 하고 행렬을 사용해서 공간을 변환하는 그 과정을 한번 이해해 보라는 것을 권장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하고 다음 시간에는 물체에 대한 수학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런 말을 하게 될 줄은 몰랐는데요. 영상이 마음에 들었으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고요. 궁금한 점들은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시간 될 때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